송파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실거주 만족이 높아서 잘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전 적은 단지의 특징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원래 매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수가 작아서. 이제 그거를 좀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팔 때 쉽게 안 팔린다.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20평대를 보셨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20년 6월부터 23년, 24년 6월 4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밑에 전세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6개, 7개 찍혔고,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대세 상승장에 어떠한 거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를 진행을 하고 현재 상황, 문의 물건, 그리고 제가 추천 물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 지금 제가 받은 걸로 봤을 때 그러면 1년에 5,400만 원 모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문의 물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주셨고, 옥스화이트, 그리고 용산, 그리고 송파 이렇게 주셨는데 저한테 이게 써주신 게 굉장히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되게 많이 말했던 단지들이거든요. 사실 여기보다 더 좋은 이 가격대에 좋은 걸 찾는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쓴 거는 장점이고요. 빨간색으로 쓴 거는 이제 단점인데, 약수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고 대단지라는 장점을 인지하고 계시고,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얘가 새 안고 물건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새 낀 거를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투자금,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월세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거주할 곳이 필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용 현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하려고 했던 거여서. 일단은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물건이 임대동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실입주 가능한 건데, 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는 거. 여기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언덕인데, 이 언덕이 이 단지에서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하신 더블 역세권이 이게 네, 상당히 맞아요. 좋죠. 더블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지하철에 대한 선호도 또는 가치, 이거에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 이 3호선 요거 약수역 이게 되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호선 청구역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쪽으로 들어가기도 쉽고 광화문 쪽으로 들어가기도 쉽고, 약수하이츠 되게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산에는 입지 호재와 뷰를 조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강이 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물건 이렇게 보시고, 단점으로는 성수 쪽, 자기의 직장,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남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단일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 소단지, 이게 300세대가 안 되는 단지라서 조금 그런 게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단지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은 맞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지나 사실은 완벽한 아파트는 없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40억, 50억 가까이 되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구축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를 살 때 상당 부분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세게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이 장점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 뭐 또는 실거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매수하는데 또는 이제 뭐 한 걸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입지, 이거는 그 업무지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국제 네. 업무지구. 이게 이 지역은 아니죠. 그쵸? 이 지역은 아니고 이 아래쪽 지역이고, 그게 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여기에 장점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멀었어요. 도리어 이제 용산이라는 그냥 입지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마포 생활권이기도 하죠. 용산이긴 하지만 조금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데는 크게 나쁘진 않다. 얘네들이 다 비슷해요, 사실. 송파 KCC는 제가 딱 보자마자 정확하게 빨리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왜 안 생각나냐면, 이게 100세대 미만이었던, 100세대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는 300세대 이상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주변은 봤는데 이 아파트를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고르신 이유가 가격에 맞추셔서인 건지, 아니면 아까 송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셔서. 맞아요. 가격을 봤습니다. 저 사실 네. 그 300세대 이상으로 항상 필터를 해서 전혀 못 받고, 음. 예, 송파구는 그냥 고려를 안 했었는데, 네. 근데 생애지초는 어쨌든 6억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음. 지역이라도 신용대출 일부 받고 생애지초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해서 그래서 보게 됐어요. 직접 물건까지 보셨나요? 네, 네, 물건까지 어. 봤습니다. 물건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물건은 사실 지금 제가 본 물건 모두 다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 말로는 다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층도 좋고 뭐 이렇게 다 선호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송파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실거주 만족이 높아서 잘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전 적은 단지의 특징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수가 작아서. 이제 그거를 좀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팔 때 쉽게 안 팔린다.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실거래도 다 확인을 하시고 거래량까지도 보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 20평대를 보셨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20년 6월부터 23년, 24년 6월 4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밑에 전세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6개 7개 찍혔고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대세 상승장에 어떠한 거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물론 너무 살기 좋아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파 파인탑 막 올라가고 한양 2차 재건축 막 받으면서 막 올라갈 때 진짜 안 팔고 얘네는 이거 하나도 안 부러웠을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못 팔아서 아마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싸게 샀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아야 되는 순간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특히나 땅 모양도 중요한데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막 얘네들이랑 합쳐져서 또 뭐 재건축이 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사업성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조건을 봤을 때 얘가 내가 팔 때 적기에 팔릴 것인가 매수자가 쉽게 나타날까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지금 최고가 찍었던 게 9억 1천이죠. 그쵸. 이제 최고가를 또 찍고 들어간다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많이 깎아야죠. 미쳤어요? 이런 느낌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준에 안 맞으면은 가격이라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끔 싸야 돼요. 저는 이게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배제할 것 같아요. 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강남 안쪽, 1급지 안쪽에 있는 애들은 진짜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 1층이든 뭐 2층이든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뭐 2억씩 1억씩 낮게 팔아도 팔리면 팔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하급지에서는 내가 생각한 거 가용한 어떤 가격보다 더 많이 깎아야지 팔릴까 말까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송파도 물론 급지가 높지만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잠실 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면 그런 기준을 조금 지켜서 매수하는 게 향후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는 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기준이 안 맞는 단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는 제가 생각엔 실거주이시기도 하니까 사실 약수 하이츠 쪽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도 얘보다는 좀 더 찍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여러 입지적으로 강남이나 뭐 주요 업무지구 중구 쪽으로 가는데 또는 여의도 쪽으로 가는데도 무난하니까 대단지고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단지가 급하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약수 하이츠가 제가 원래 이제 9억 천에 그러니까 그 실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9억 천이 있었어요. 네. 거의 가계약 직전이었는데 부동산이 너무 강압적으로 제 얘기는 전혀 안 들어주시고 막 푸실하셔가지고 제가 좀 머뭇하는 사이에 놓쳤는데 계약을 하셨던 분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급히 연락이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잔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이제 가격 내고나 뭐 아무것도 내고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좀 돼버려서 어쨌든 저는 한번 떠났으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아예 다른 단지를 봐야 되나 아니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쨌든 급하게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된대요? 사실은 이제 내일 그러면 지금 이미 계약하신 매수자는 어떻게 되는 거래요? 그분은 이제 복비 정도는 아마 손해 보시고 그 복비도 저보고 내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계약 의사가 없다고 복비를 내라고요? 네, 그 사람 거를?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게 무슨 경우죠? 요 동이죠?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네네네. 분이. 요 라인인가?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깎을 수 있을까요? 그 매도자는 안 급해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쓴다. 어차피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9억 1천이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은. 얘랑 지금 비슷하다. 한강타운 지금 얼마지? 봐야죠. 또. 이제 중층으로 9억이네. 한강타운보다는 약수가 나을 것 같거든요. 비교했을 때 더 상승률이 약수가 더 높아요. 그렇죠? 네. 상승력이 더 높기 때문에 전세도 많고. 한강타운은 용산이라는 거 빼면 사실 뭐 애매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런 지하철을 접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가치가 높은 이런 것들이 가격을 높게 가져가는 게 있어서 지금 가격 차이가 8억 뭐 5천 이러면은 뭐 얘기를 달리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막 8억 5천까지 가면은 이제 골라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9억 천에 뭐 8억 뭐 한 9천 뭐 이런다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입지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언덕이고 뭐 대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준비를 해드린 게 송파가 원래 사시던 데니까 제가 이것도 많이 추천했거든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매물은 보지 않았어요. 21평 봤을 때 같은 가격이면 전 상가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9억 천이지만 9억 5천짜리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락 대림은 좀 더 싼데 여기보다는 상가가 좀 돈 더 줘도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단지 가보면 이게 막 반 나눠져 있고 이게 동네가 약간 주택 이런 것들이랑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두 개 가져왔고 송파에서 자리를 잡는 게 좀 더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이시기 때문에 5호선 타면 또 나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초역세권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가봐서 또 똑같이 내걸 넣으세요. 여기 실거래 보면은 21평을 봤을 때 이렇게 막 되거든요. 가격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9억 5천은 좀 내고 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구동 좋은 동이에요. 네, 여기 다 평지거든요. 또. 송파 평지. 대림보단 이거 아니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같이 가서 보시고 얘네 둘 다 내고 넣고 똑같이 쭈루룩 다. 그리고 하나는 광진구인데 광진구는 괜히 가져왔나?
생각이 드네요.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어떠세요? 사실 고려를 하려고는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가격 때문에 뺐나요? 가격보다 이제 연식이 여기 지금 80년대 맞아요. 88년식. 조금 어차피 저는 뭔가 재건축 재개발 이거에 대한 큰 건 없어서 지하철역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 했는데 연식을 빼면 입지는 좋아요. 2호선이 있는 게 굉장히 큰 거고 이게 조금 멀어 보여도 그래도 금방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7호선도 강남으로 들어가는 호선이고 뭐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한강 넘어가면 바로 이제 청담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직장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여기 자체도 뭐 여러 상권이나 뭐 이런 것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가격 상승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88년식, 87년식에 대한 아파트들을 우르르 알고 있고 가격을 알고 있으면 얘가 싸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마포에 87년식, 뭐 어디에 87년식 이런 애들이 9억, 뭐 10억 가까이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광진구 상당히 되게 상급지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모여 있는 곳에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여기 백화점 되게 있고 이마트 다 돼 있고 대학교도 좀 좋은 데도 다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강남 한강변이니까 얘도 상당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거주시니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성동구로 들어갈 수 있냐? 좀 나쁘지 않은데 2호선 타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왕십리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서 가지고는 왔거든요. 상하도 80년대예요. 뭐 여기는 이미 건축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리어 얘는 가격이 싸니까 얘랑 막 엄청 큰 입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그냥 더 싸니까 1억 가까이. 실거래가 어땠는지 우선 1차로 보고 상하 2차에 거의 비슷했네요. 네, 전세는 우성이 좀 더 높았네요. 항상 실거주 가치가 좀 더 높았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실거주 가치는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인프라가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가락 상하도 분명히 살기 좋은 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높다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우성이 전세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기대 심리가 높지 않은데 실거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입지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가격이 1억 차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같았잖아. 가격. 원래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지금 1억이 딱 차이 나버리는 거. 그러면 뭐가 비싸거나 뭐가 싸거나 둘 중 하나인 거니. 도리어 얘가 지금 투자적으로 봤을 땐 얘가 제일 나아 보여요. 저는. 그리고 실거주로 봤을 때도 이제 성동구로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 동네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도 하면서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제 부담을 좀 덜 들어가죠. 네. 1억 가까이 싼 거니까. 저라면은 요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리할 거고. 이거를 뭐 재건축을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웬만하면 사실 송파 쪽 다 말씀드리거든요. 상하가 아무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우선차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물건이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까지 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뭔 근거예요 그게. 뭐 잔금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 계약서를 썼을 거잖아요. 뭐 내일 잔금 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네, 그냥 빨리 해달라는 빨리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빨리 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이 돈을 내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이런 데 가서 또 좀 내고 해서 좀 더 좋은 조건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걸 만들면 되니까. 지금 만기가 4년 된 거예요? 아니면 2년 된 거예요? 4년이요?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 그냥. 일단 저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데 다만 좀 조급하게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는 도리어 안 좋은 선택을 한번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푸시당하는 게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유지하면서 되게 차가운 이성으로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이상의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리까지 할 생각이신 건데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아까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걸 제가 판단해야 하는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1월부터 매물을 이제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잘 몰라서 7억대 매물부터 좀 봤었거든요. 나름의 세대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보려고 했던 거는 같긴 해요. 근데 다들 제가 이제 선택을 너무 못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택은 신중하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3개월을 아파트를 본 지 3개월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다행히도 송파랑 성동구에서 일을 하시고 송파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체감하는 입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리어 이제 안 좋은 데 가면 그걸 보는 게 더 어려워요. 안 좋은 입지에 산다는 거는 불편한 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게 도리어 송파나 이런 것들은 편한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를 보는 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임장하고 아파트를 보는 게 그 지역에 사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지역에 살면서 그걸 아예 느끼는 거. 내가 모르는 지역을 하루 이틀 가는 것보다 몇 년, 1년, 몇 달이라도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알아내기에는.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같은 가치에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가격이 어긋나면은 무언가 싸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다른 입지의 단지들이 있는데 가격이 같아 버리면은 그것 또한 무언가가 싸거나 무언가가 비싸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지금 문의 주신 약수 하이츠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얘만큼 얘 가격에 만큼 좋은 가치 이거보다 더 좋은 가치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걸 찾기엔 또 어려워요. 그만큼 또 가격이 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치의 단지가 얘보다 싸거나 같다면 걔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오금상하랑 우성일차를 비교를 했을 땐 가치적으로는 얘네가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뭐 평지고 지하철 호선도 2호선, 뭐 5호선, 송파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복합적으로 뭐 학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쁘지 않다. 근데 가격이 만약에 이게 8억대, 8억 5천대에 가능하다. 여기서 내고가 또 된다. 그러면 얘가 더 1순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가치가 같은데 가격이 다르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아파트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이 수렴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치에 맞게 가격 형성이 된다면은 돈을 버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약수하이츠의 9억 5천은 그냥 적정 가격이다 하면은 향후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그냥 적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도리어 걔보다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의사 결정이 완전히 다른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말하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하나 물건에서 특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제 상황들을 계속 겪고 지금 토호제 풀리면서 뭐 잠실까지 올라가면서 주변까지 이제 갭 메우기가 일어나면서 파도를 치고 있잖아요. 다시 지금 토호제가 재지정되면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는 모르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이전에 지금 토호제 풀리면서 막 그 투자 수요가 붙은 게 있거든요. 투자가 안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는 수요들이 우르르 붙어서 가격이 막 완전 최상급지들은 그냥 막 2억 3억씩 막 뛰었어요. 마포도 5천 이상 1억 이상 막 뛰고 하니까 주변에 이런 애들까지 이제 가격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얘를 9억 5천 이상 따라잡게 되면은 조금 뒤늦은 흐름을 타가는 느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느낌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럼 그런 흐름이 안 온 데를 찾는 것도 방법이니까.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수서의 까치마을도 있는데 근데 물론 제가 20평대는 안 되고 평수를 낮춰가지고 갈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선호하는 왜냐면 지하철 노선도 그렇고 후보가 좀 안쪽이라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아예 강남이나 뭐 송파 이런 건 아예 안 보다가 생초가 된다는 걸 알고 매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런 매물을 보신 적은 있어요? 원베이짜리. 어떠세요? 어차피 저는 지금도 좁은 집에 살아서 그러면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죠, 입지는. 그래서 지금 10평대도 8억 중반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남양에 전세 들어가 있구나. 저층 9억. 거의 9억이네요. 네, 9억대에 있네. 거의 다 새가 뚫리기는 하더라고요. 여기가 특수 어쩔 수 없이 입주가 가능한 건 있긴 한데 네. 이게 또 10평대라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입지는 여기가 훨씬 좋죠. 지금 나온 것 중에 훨씬 좋습니다. 평형은 당연히 적어서 이 수요적인 게 그냥 한정돼 있긴 해요. 여기 학군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10평대 들어오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원베이 구조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막 입시를 여기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도리어 여기에 있는 이전 삼성병원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격도 9억 언더에 어떻게 잘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죠. 근데 이제 14평이니까 여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3년식에 8억 9억 그러면은 파크 이런 애들이 이게 리센츠 10억 파크리오도 있을 것 같은데 파크리오가 9억 중후반 실거주가 여기서 하는 게 나쁘지 않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수소랑 일원이 그렇게 강남에서 높은 생활권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제일 좋고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완전 상급지는 아닌데. 이제 아까 송파 이렇게 봤을 때 잠실 신천이 제일 좋으면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떨어지는데 계룡역도 파에서 제일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급지보다 조금 하급지 정도? 중간 밑에 바로 밑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제 강남은 완전 초상급지고 송파는 상급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이제 중하위권이냐 이제 그 밑에 단계에서 중하위권이냐는 차이니까 평형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9억 언더에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까치마을까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자자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이랑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아파트가 아닌 애들이랑도 이렇게 전세를 맞출 때 수요적인 게 조금 이제 막 들쑥날쑥함이 있거든요. 나중에 대팔 때 수요가 정해져 있거든요. 가족 단위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층이 가족 단위의 수요층이에요. 30대 중후반에 아이가 있는 집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수요죠. 근데 그 수요를 받지 못하는 게 10평대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황금성 측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런 것들 막 300세대 안 되는 애들이 막 200세대 안 되는 200세대 갱신이 되거나 막 이런 애들이 투자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강남에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의 10평도 난 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가져오셨으니까 10평대, 14평대 원베이 구조도 나쁘지 않은 거죠. 가보셨어요? 근데 여기? 네. 매물은 못 봤어요. 근데 가보시긴 했고요. 근데 조급하셔가지고 빨리 사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강남을 입성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가능하니까 지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최상급지, 이런 상급지들은 내가 가능할 때 안 하면 아예 불가능해져요. 이제 최상급지의 특징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토제를 사실 이번 주에 딱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어차피 제가 지금 당장 막 실거주를 가야 되는 게 아니면은 여기 매물에서 좀 내거나 이런 거를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 네, 근데 토어제니까 섞인 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 새낀 걸 하거나 아니면 하거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낀 거는 어차피 제 거주가 어려우면 못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모로 불편해지니까. 이 새낀 게 많으니까 그래도 새낀 거를 최대한 내 상황에 맞게 몇 달 안에 끝나는 건 아니면 진짜 길어 6개월로는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걔들 더 싸게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치마을?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온 매물들 중에서 단지들 중에서 접근 가능한 가격대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한테나 좋다는 건 아니에요. 실거주 측면에서 이제 회사 다니고 이제 사시는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이런 거를 상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고요. 선택은 제가 하는 거지만 제가 주의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수 하이츠가 지금 마음에 드시는데 그것만큼 마음에 드는 애들을 대안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오른다고 해서 다 따라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올랐는데 뭐는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저평가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 같이 한번 보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물건들을 보면서 너무 어떤 물건의 사랑에 빠지지 않게끔 해서 내 상황에 맞게 가격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막 사장님이 질려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의 경험을 쌓아 놓는 게 향후에 갈아타기를 하든 매도를 하든 또 새로운 매수를 할 때 분명히 저는 100%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또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